수도권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최근에 서울시와 SH공사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서울 리츠로 불리는데요. 이 서울 리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익 조선비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리츠란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서울 리츠가 이제 탄생한다는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리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 회사를 리츠라고 하는데요. 그 부동산 펀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다른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투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같은 점인데 부동산 펀드의 경우는 이제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리츠는 주식 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이제 배당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자산운용사가 리츠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데 서울 리츠의 경우 SH공사가 설립과 운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설립할 서울 리츠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SH공사와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도 유치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평 뉴타운 부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SH공사의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란 것이 새로운 상품은 아닌데요. 기존에 이제 민간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서울 리츠와 민간 투자 회사의 기존 리츠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서울 리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SH공사가 후순위 보통주로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민간 투자자나 국민주택기금 등은 선순위 우선주로 네. 투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주택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간 및 국민주택기금이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SH공사는 민간 및 국민주택기금에 먼저 배당을 한 뒤에 그리고 수익이 있을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SH공사가 나랏돈을 미리 빌려주고 그 대신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일단 나랏돈 빌린 것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한다는 것이죠. 남는 수익이 있으면 SH공사도 가져가게 됩니다. 네. SH공사니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시의 어떤 재정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서울형 리츠의 목적일 텐데 실제로 그러면 공급되는 주택의 임대료가 얼마나 형성될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네. 부분인데요. 일단 서울시와 SH공사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역세권이 주변 시세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정도로 그 임대 가격을 잡더라도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변 시세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보증금과 임대료 전체 금액을 주변 시세의 60%까지 낮추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변 시세의 대략 뭐 한 7, 80% 수준인데 특정한 지역은 60%까지도 낮추겠다고 하면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임대료가 낮을 경우 민간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와 SH공사 측에서는 토지 비용 부담을 낮추면은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SH공사가 토지를 리츠에 매각한 형태가 아니라 리츠가 토지를 낮은 금리로 임대하도록 해서 토지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과도한 부대 비용 지출도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 등 부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땅을 싸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서울시와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그리고 네. 이런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활용해서 그 임대 사업을 하면은 충분히 그 낮은 가격에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나 강서구, 은평구 쪽에 서울시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뭐 단계적으로 좀 갈 수가 있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서울 리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 지역은 어딘지 궁금하고요. 또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이나 자격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서울시와 SH공사는 주요 대상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중에 소득분이 7분위 이하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이 계층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층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도 비슷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행복주택 입주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혹은 이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많은 시민 서민들이 이제 유용하게 거주 환경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임대주택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이렇게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요. 서울리츠 이 유형이 몇 가지가 있군요. 유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전에 아까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은평구 아까 임대주택 들어서는 지역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은평구를 일단은 약 1000세대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374세대 그리고 영등포구에 450세대 양천구 92세대 등 총 2216세대를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2018년까지 서울 각 지역에 총 2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유형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금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공공토지형, 그리고 역세권형, 정비사업형, 소규모 민간토지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토지형은 말 그대로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역세권 토지를 활용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서 그 지역을 활용하는 역세권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이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비사업형 그리고 민간 부지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토지형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입주자 특성에 맞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나 직장에 가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역세권 공급 물량을 주로 이제 공급하고 그리고 육아 공동체가 필요한 입주자들에게는 소규모 민간 토지의 보육시설을 갖춘 공동체 주택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그 임대주택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은 물량이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위치도 정말 역세권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은평구, 또 강남구, 영등포구, 이렇게 양천구가 좀 있고요. 첫 번째 1호 리츠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까 이제 은평구 쪽이 은평 뉴타운 부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는 10월에 리츠가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착공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은평 뉴타운 내에 SH공사 소유지가 있는데요. 그 소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1호 서울 리츠는 이제 은평구에 지금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서울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뱅크의 설립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토지뱅크는 또 뭡니까? 네,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토지뱅크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9월 중에 토지뱅크 운영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지뱅크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장래 토지를 이용 그리고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토지 수급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뱅크를 통해서 공공토지를 관리하고 또 민간 유휴 토지를 매입해서
리츠형 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쓸 용도를 위해서 토지를 확보해 놓겠다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정작 무슨 이런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축물을 짓고자 하더라도 사실 땅값이 비싸니까 맞습니다. 새로 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토지를 미리 좀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토지뱅크 운영에 관한 방안도 좀 나왔습니까? 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발 가능한 유휴 부지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고, 그리고 토지 매입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토지 수급 관리 시스템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뱅크가 설립이 되면 민간 유휴 토지는 물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매 물건이 있는데요. 이런 물건도 매입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뱅크의 재원은 서울 리츠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 그리고 SH공사의 리츠 투자 수익금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츠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서 다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토지를 바탕으로 또 다시 리츠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죠. SH공사가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 시한이 2018년입니다. 2018년까지 토지뱅크 연간 수익이 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뱅크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민간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LH 토지은행처럼 관계 법령을 제정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SH 내부에 별도 계정을 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서울형 리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반에 이 리츠라는 상품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워낙 뭐 예금 금리가 워낙 낮고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기 어려운 정도고 뭐 주식 이런 것도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부동산 리츠 상품이나 펀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런 최근의 분위기가 부동산이니까 일반 리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서울 리츠 말고 일반형 리츠 같은 데가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서울 리츠의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한 5%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중 이자율보다는 훨씬 괜찮은 그 이자율이니까요. 크게 투자 상품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반 말씀하신 민간에서 운영하는 리츠 상품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서 더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대략 한 5, 6% 수준이 잘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지만 민간 투자자들도 들어올 건데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들어올 요인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예측을 하고 있군요. 이런 서울형 리츠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과도 협업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목표가 같기 때문에 협업 논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정책 목표라고 하면은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정책 목표인데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의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을 했는데 기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양천구 있거든요. 목동 같은 데 취소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쪽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이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대신에 CUG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상이고요. 서울시 역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혜택을 보는 수요층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나오는 부분 중에 서울 리츠 2만 가구 중 일부를 행복주택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유지나 SH공사 토지 등을 활용하면 부지 확보가 쉬워지기 때문에 서울시내 행복주택 건립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서울 리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원익 조선비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